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하나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불안할 때가 자주 있어. 많이 신경 썼겠네. 나도 회사 다니면서 불안했었어. 신경 쓰여서 잠도 잘 안 와. 뭐가 가장 불안해? 하나님이랑 저랑 이렇게 상황극 해봤었는데 사연자님이 불안한 마음을 자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직장인입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받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제가 모르는 것은 무서워 못하거나 불안함부터 갖게 돼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찾는다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거나 아니면 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불안함을 느낀 적 있을까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불안하죠. 그게 긴장해서 조금 더 극대화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걱정이라든지 뭐 이 상황 대처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뭔가 그걸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 것 음,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사연자님 같은 감정이 훅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연 또 소개해드리자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 감정에 휩싸이면 못해요. 머릿속으로 고민하다 보면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확신이 안 서는 일을 많이 망설이게 돼요. 전전긍긍 한다고 해야 될까요? 편하거나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괜찮아요. 처음 해보는 일을 할 때 또는 모르는 장소에서 불안 강박이 시작돼요. 하나님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까요? 저 있어요. 촬영장을 갔는데 촬영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너무 낯설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되게 좀 뭐지? 약간 나만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조금은 마음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촬영장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거나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내가 여기서 잘해야겠다라는 네, 맞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그게 일상생활에 조금씩 영향이 생겨요.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놨더니 자기도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서로 이야기해봤지만 그 감정을 떨쳐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감추고 그랬어요. 특히 회사에서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더욱 그랬어요.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떨리고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를 진짜 잘했는데 이 떨린 적 있어요? 뭐 연기라든지 아니면 저는 준비를 잘하면 떨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확실하게 더 하겠군요, 그럼. 네, 준비를 잘하면 빨리 보여줘야지. 빨리 하고 싶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의욕이 넘쳤다. 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어떤 날은 분명히 잘 지나갔음에도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와요. 타인의 시선에도 심할 정도로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에서 또 실수할까봐 불안해요. 내가 문제가 있나 자책하기도 했었어요. 저의 초조한 마음과 불안함을 완화시키고 싶어요. 문희님은 불안함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 감정 컨트롤을 하는 방법. 진짜, 저는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요. 저는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대로 두는 편이군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제가 지금 힘든지, 슬픈지,
오히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요동침이 파장이 큰 편은 아니군요. 원래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불안함이 크게 오면 어떤 사람들은 뭐 말이 떨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땀이 많이 난다거나 손이 떨려서 뭔가 잡을 때도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내 다리가 떨린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느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느끼진 못하는데 그거는 느껴요. 우울하거나 음. 아니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한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무기력함이 찾아온다거나 내 기분이 다운된다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을 수 있겠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럼 컨트롤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군요. 그거 수용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음. 수용하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신체적인 반응들도 같이 오는 거고. 네, 맞아요. 문희님은 어때요? 저는 신나는 노래를 틀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 때 출근할 때 막 이렇게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은 신나는 노래를 틀고 나도 모르게 두둠칫 두둠칫 이렇게 댄스를 추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추는 거니까 뭐 그 마음을 풀고 가면 오히려 회사에서 막 모르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업무 같은 게. 그래도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제가 그래서 했었던 일이 항상 머릿속에 그 멜로디를 생각해놨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생각이 막 갑자기 떨리거나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빨리 플레이리스트를 켜는 거죠.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느낌. 이게 마인드 컨트롤 같아요. 내가 불안하고 떨려도 어떤 분들은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커피 같은 걸 사놓고 그걸 마시면서 좀 카페인을 충전해주면서 괜찮아지는 분도 있고 맞아요. 저는 이 카페인이 잘 안 맞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방법 하나가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고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음, 우리가 이런 불안이 오는 거는 무슨 일이 생길 거야라는 불안이거든요. 어, 그래서 반대로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니까 걱정 마.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다 보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진짜 별일이 없었고. 다행이다. 그럼 우리가 좀 사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미친 듯이 불안감이 찾아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연자님은 발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갔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일을 겪었을 때잖아요. 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느꼈을 때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불안감을. 네, 맞아요. 하나님은 이 주목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내가 실수해서 뭐 했었거나 아니면 예전 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소리를 잠깐 내서 이렇게 주목받을 때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은 있을까요? 뭐 다양한 상황 중에서. 제가 한 번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잠깐 공항에 왔었거든요. 음. 공황장애가.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신촌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이게 딱 앉아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걸 느꼈던 거군요. 네. 근데 그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2호선에. 음. 그래서 신촌에서 못 내리고 홍대까지 갔어요, 지나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라든지 신체가 강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음. 막 되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손하고 발이 차가워지고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홍대에서 내렸는데 내리는데 이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지하철 문 앞에 서는 순간 문이 탁 열리는데 홍대가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양옆에로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저를 다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진짜 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기절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하나의 장면인데 그 안에서 갑자기 나한테 엄청난 무언가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려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좀 괜찮아져서 다시 신촌으로 가셨던 거군요. 아니요. 친구가 홍대로 아, 와가지고 오히려. 예, 친구를 붙잡고서 이제 너가 늦게 와서 나 여기 주저앉아서 울었다. 좀 하소연을 하거나 넋두리를 했던 거군요. 예,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뭐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진짜 뭐 아파서 어디 갔었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 친구 만나러 갔었을 때는 앞에 상황들이 뭐가 있어야 공황장애라는 게 오잖아요. 그때 저도 사연자님은 이제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연기적인 거나 음. 그런 걸 못하고 이제 그냥 알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약간 좀 신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때였어요.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마음의 괴리가 좀 있었던 거군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조금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마음적으로 그냥 지켜가면서 막 하고 있었던. 맞아요. 이게 뭐 20대 분들이 많이 겪는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긴장과 초조함과 불안함들이 있어서 주저앉은 적은 없지만 네,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에 몰입하면서 그거에만 너무 생각하는 거야. 미친 듯이 불안한 적은 저는 면접에 늦었을 때. 음, 면접이 예전에는 뭐 9시, 10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 맞춰서 나왔는데 아침 시간은 좀 변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도착해야 되는데 못 도착할 것 같은 거야. 막 뛰어가잖아요. 이거 못 들어가면 내 꿈은 이제 없는 건데. 어, 다행히 맞춰서 들어가긴 했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그 사이까지 진짜 불안함을 너무 느껴서 혼자서 이 가슴을 부여잡고 갈 수 있을 거야. 그랬던 적도 있고 저도 사연자님이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회사에. 네, 그러면 이게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으로 이렇게 직결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랬었을 때 좀 부담감이 커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상사나 이렇게 위에 분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아마 사연자님은 지금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금방 풀리거든요. 해소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이나 뭐 프리랜서라든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이게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음,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었을 때 너무 책임감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럴 때 한자님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2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음,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영향이 생긴 거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회사 업무에 대한 그 강도라든지 스트레스가 나한테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좀 해소하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주죠. 예를 들면 뭐 취미를 가져도 좋고 아니면 뭔가 어, 잠깐 여행을 가도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있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음, 약간의 그 신체가 좀 굳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체적으로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음. 조금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생각이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에 갇혀버리면 거기서 그냥 경직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누군가 물어도 그냥 어버버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네, 그게 있으니까 좀 잠깐 뭐 말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도 혹시 떨린다면 잠깐 나가서 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서현진님, 배우 서현진님 아시죠? 서현진님이 발음 연습하는 게 있어요. 어, 이렇게 이끼리 마주친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왜 안 떨리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되더라고요. 발음이 좋아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라든지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였을 때 주목도 받는 거지만 내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대본을 보고 말을 하는데 말 하나 실수하면 저희가 갑자기 뒤에 다 까먹을 수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대본 같은 거 보거나 이런 거 말할 때
말만 또박또박 잘 하셔도 실수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럼 연기할 때 대사를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대사를 까먹으면 까먹어도 까먹은 티를 안 내고 다음 걸 한다던가 아, 자연스럽게 일단 연결을 시켜 주는 거군요. 네네 아니면 이제 끊고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NG가 나는 건데 음. 안 끊고 가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 상황들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 집에 와서도 계속 되고 안정감을 찾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음,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그림이었거든요. 음, 무언가 집중하면 회사 일이라든지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집에서는 좀 해소가 됐어요. 음, 누군가는 분명히 직장인분들 중에 코인 노래방에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술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뭐 맛집에 가서 먹을 걸 먹으면서 안정감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요거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음, 그래야 내가 심리 상태가 벗어났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음, 잠깐 땜질 하듯이 한 번 하면 다음에 더 크게 와요. 오히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지금 직장인분들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불안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진 적도 많았고. 맞아요. 혹시 한나님은 자주 가는 장소 있을까요? 뭔가 일이 끝나거나 뭔가 잘 해결됐었을 때. 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인 노래방 자주 음,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던가 음. 아니면은 뭔가 어, 오늘 좀 마음이 속상했을 때. 그럴 때도 코인 노래방을 가고 음, 그리고 진짜 심란하면 지금 모니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 그림을 취미로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생각이 없어져요. 슬픈 날이면은 약간 그림 자체가 그 백지에 제가 그리고 싶은 약간 슬픈 느낌 그릴 수 있고 음. 행복한 날이면은 약간 행복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슬퍼도 그 백지에다가 행복하게 보이고 싶은 걸 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어떤 장치적인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한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사연자님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 이 사연자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그랬고 한나님도 지금 20대인데 그런 감정들이 자주 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한 번에 몰아쳐서 진짜 번아웃이 온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고 다만 이게 너무 지속적인 거는 그만큼 나한테 영향이 안 좋게 미치는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저 말고도 유튜브에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불안함을 이겨내는 법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거 추천드릴게요. 감정일기라고 있는데 감정일기 한번 써보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음. 감정일기 쓰시면 내가 오늘 힘들었던 일을 거기다가 욕을 쓰셔도 되고요. 내 감정을 그 책 한 권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왜냐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주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회사라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말을 못하니까 맞아요. 그대로 삭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또 쓰고 눈으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한나님 혹시 거기다가 제욕 순간이에요. 아, 설마, 방송 갔다 와서 아 오늘 진짜 말 많이 거네 이렇게 데스노트가 될 뻔. 그렇군.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법 고민 해결책 한번 대답을 들어보죠. 하나님 한번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법의 고민 해결책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오, 저는 사연자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음, 뭔가 지금 회사나 일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뭘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지, 힘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힘듦과 함께 병행하면서 이걸 견뎌내고 회사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한나님 또 잘 말해줬으니까요. 그럼 사연자님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고민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불안함을 잊으시면 그 방법을 댓글이라든지 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후기 보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웃으면서 사세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